여러분, 이대로면 한국 경제가 대침몰한다. 이 말은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60년 잠재 성장률이 2060년입니다. 오늘이 2021년이니까 앞으로 40년 후입니다. 40년 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때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08%까지 떨어집니다. 와, 이게 진짜 충격적인 숫자예요. 40년 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니, 이게 OECD가 전망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경제는 지금 이미 침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2021년에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2.35%라고 이야기합니다. 2.35%. 예. 지금처럼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기본 시나리오로 대응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사실 2021년 잠재 성장률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데가 많지요. 2%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지금 많습니다. 올해가 말입니다. 올해가. 예. 그러면 2000년대가 5.93%였으면 이미 침몰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침몰하다가 2021년에 더 침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념에 집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나요? 또 다른 나라가 이념에 집착하는 나라가 있나요? 아,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요. 브라질 이런 나라도 있네. 있기는요. 후진국이네요. 전부 다.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면서요. 이 선진국에서 이념 중심의 정책을 폈으니 실사구시는 어디로 갔습니다. 내 편만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4년간의 우리 경제를 생각을 하면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OECD는 2.35%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2%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2060년에 마이너스 0.08이라고 하지만 이게 땡겨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한번 지표 볼까요?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노동, 자본, 총 요소 생산성 세 가지입니다. 자, 노동 요소 먼저 보겠습니다. 노동 요소. 노동 요소 보면요. 진짜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OECD 주요국 중에 니트 비중입니다. 니트. 쉽게 말하면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 교육에 등록하지 않은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 니트족이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냥. 예. 2020년에 20.9%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폭등했습니다. 폭등. 20.9%로 말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청년들이 나 일 안 할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은요, 정부가 돈 주는 것만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가 청년들이 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 안 하겠다. 이것은 심각하죠.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23.5%로 1등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요. 소매치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소매치기밖에. 예. 나라가 선진국이면 못하냐고요. 명품을 많이 만드는 나라라면 못하냐고요. 청년들의 삶이 비참한데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22.1%.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걸 보면 남유럽의 재정위기에 관련되어 있던 그리스, 그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우리 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죠. 같은 모양새로.
우리도 20.9%입니다. 스페인도 18.5%, 프랑스는 15%. 이게 점점 인기영합주의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퍼주기를 많이 하니까 놀고 먹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의 지표만 보더라도요. 노동 요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 자본 요소는 또 어떻습니까? 자본 요소는 난리도 아닙니다. 부채 더미입니다. 부채 더미. 정부도 부채 더미고 가게도 부채 더미고 기업도 부채 더미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2017년에서 2019년 평균 대비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대한 올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대한 어떤 지표인데요. 정부 부채가 7%포인트가 늘어났고요. 가계부채는 10%포인트가 늘어났고요. 기업부채는 13%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후로 해서 2017년에서 19년까지 평균 부채보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망조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넘을 거고요. 내년만 가면. 가계부채는요. 지금 2000조가 넘어섰습니다. 벌써. 기업부채도 2000조를 훨씬 넘어섰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부채더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 요소가 이게 쉽게 작동을 할까요? 저는 자본 요소가 쉽게 작동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은요. 잠재 성장률의 두 번째 요소인 자본 요소도 지금 신통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이 총 요소 생산성인데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더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업가 정신 중에 최고가 투자인데 투자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이 12월, 오늘이 여러분 12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500대 기업 중에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이 50.5%밖에 안 되고요. 미정이 40.6%고요. 심지어 투자 계획이 없다 하는 데가 8.9%입니다. 여러분, 총 요소 생산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잠재력은 기업에 있잖아요. 기업이 핵심 자산이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내년에 불안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년에 다시 제대로 대응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경영자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아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기업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 자체를 못한다는 게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잠재 성장률의 핵심 요소가 지금 현재 노동 요소도 자본 요소도 총 요소 생산성 요소도 다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총 인구 추계를 보면요. 2020년이 정점이었습니다. 5,184만 명이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져서 2070년이 되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3,153만 명으로 뚝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진짜 침몰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1997년의 위기, 2008년의 위기 다 겪어내면서 말입니다. 2020년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최고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예, 이게 이념에 너무 치우치고 경제를 터부시한 바람에 이게 대한민국이 침몰하기 시작했다. 침몰의 원년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이 침몰의 원년이잖아요. 예. 이거는 역사가 절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역사로 다 남겨져서 후세에 임진왜란을 썼던 징비록처럼 예, 이게 후세의 경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역사가 지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잘 된다 하지만 지금 뜯어보면 우리 경제는요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도자는요 현재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뭐 많지만 지도자가 겸비해야 될 덕목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겸비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자고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만 대한민국의 침몰의 속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침몰의 속도가 더 낮출 수 있으려면 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은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현재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지도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뛰어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